천하람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십니까. 격신당의 천하람입니다. 네. 그 월요일이 좀 그 장르만 여기 힘들다고 네. 또 저를 불러주셨다는 아유,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우리 신혜영 기자님도 함께 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아니 이분은 저한테 그 프로 불참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 이분을 왜 불렀습니까? 예, 잘 이분 나가요. 저한테 예. 음모론 이제 유튜버라고 하대요. 아주 웃기는 분입니다. 아, 두 분 다 싫어하시는군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오늘 근데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렇습니까? 네, 잘생겨졌어 갑자기. 왜 이렇게 찌셨습니까? 저 찌진 않았어요. 그러세요. 네. 상민 이발됐습니다. 아, 네네. 아, 너무 스타일로. 귀엽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우리 천하람 의원께서 네. 집에 인터넷이 좀 안 좋아서 이상민 씨 최근 근황을 모르셨던 것 같은데 말이죠. 인터넷 값이 최대 48만 원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아하, 네.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여야에서 지금 가지고 서로 논란을 피우는 25만 원에 거의 2배 이르는 그렇죠. 그런 가격이네요. 미국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네. 심지어 뭐 통신사만 변경해도 핸드폰 네. 최대 30만 원, 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야. 세 개 다 바꾸면 총 108만 원. 와, 108만 요새 원. 민주당에서는 뭐 25만 원 막 이렇게 난리인데 여기가 훨씬 더 대단한 인터넷 곳이죠. 비교원이 8만 원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우리 대단합니다. 서민 삶에는 뭐 3배가 넘는 25만 원에 최고입니다. 3배가 넘는. 예산 얼마 듭니까? 아, 네. 예. 그리고 또 현금 사은품을 원하지 않는 분들께는 삼성 55인치 TV로 55인치. 네, 다섯 시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예. 네, 그래서 장르만 여의도 또 단독 혜택이 그렇죠. 추가로 55인치 TV로 딱 장르만 여의도 보시면 되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유튜브 라이브. 예, 연결도 되니까. 네, 인터넷 짱짱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웨일세이브 비타민 B 제품을 그냥 사은품 막 드립니다. 아, 요새 현대인들이 비타민 B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면역이라든지 피로라든지. 와, 진짜 다 받아준다. 근데 이게 아, 이거 한번 시작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 살짝 그 이게. 인상이 이경재 원장님 같아요. 이런 인터넷 비교원 어디로 전화하면 될까요? 1670-257 그렇습니다. 그렇죠. 천하람 의원이 257 보증 아, 현지 국회의원이 잠깐만요. 보증하진 않아요, 여러분. 나 보증하지 않아요. 기간인데. 아, 몇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적용이 안 돼요. 여기. 국회에서 막 여의도 가서 해야 돼요. 1670에 나 257.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어휴, 큰일 날 네, 뻔했네. 저희 장르만 여의도 보고 왔다고 말해야 가입 후에 상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하. 또 우리 방 보좌진 분들께 혼나겠네요. 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천하람 의원님과 함께 미국 참 다녀오셨잖아요. 아유, 갔다 왔죠. 네, 친미 교육 받고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루던가요? 친미 교육 자체는 이제 미국의 뭐 선거 제도라든지 그러니까 주로 미국의 젊은 정치인들 만나가지고 아. 미국에 뭐가 힘드냐, 뭐 거기 모금도 많이 해야 되고 선거 네네네. 펀드레이징도 많이 해야 되고 제도도 이렇게 막 힘들고 뭐 힘든 얘기들 그 와중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가서 개혁신당에서는 이 젊은 세대 위주로 해가지고 원내 진출했다. 아. 막 이렇게 하면 걔네들이 막, 야, 그게 어떻게 대단하냐, 막,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서 막 되게 대단하게 봐주거든요. 뻥튀기 좀 하고 오셨군요. 그래서 이제 국내 정치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미국에서는 이제 썰을 풀면서 조금 잊고 자랑하면서 다녀왔습니다. 미국의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뭐 교류도 좀 하면서 그렇죠. 거기도 되게 그 열려있는 듯 하면서 이 벽이 높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정치하기에는. 제도적으로는 열려 있어요. 근데 미국 정치도 워낙 돈이 크게 요구되고 네. 또 경선을 뚫고 이런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의 이런 창당 그리고 원내 진출 사례를 굉장히 또 흥미롭게 보더라고요. 유명한 분들도 만난 분들 있습니까? 아니요? 너무 깔끔하게 없군요. 아니, 주관을 미 국무부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아니 근데 어차피 합니다. 아니, 미국 의원들도 만나고 했는데 네. 미국 의원들이 뭐 그렇게 뭐 말하면 알아요? 모를 거 아니야. 네, 그래도 무시하면 안 되죠.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까지 알만한 사람들은 AOC. AOC는 저도 아는데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데이빗이 있었죠? 네? 데이빗. 데이빗 없었는데. 데이빗은 없었어요? 네. 스튜어트. 스튜어트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됩니까? 아는 미국 이름 바뀌는 좋은. 좋은. 케빈. 좋은 있었죠. 왠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있어. 네. 그러니까 주관사가 국무부에서 주관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미국 국무부에서. 아,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지금 막 우리나라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 평가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도 미국은 하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좋아해요. 아, 윤석열 정부. 네, 아니, 왜냐하면 이제 예, 미국은 예, 예. 한미일 관계 동맹. 이런 것들이 예, 굉장히 예, 중요해요.
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안 좋은 게 항상 고민거리인데 그걸 뭐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고 뭐 컵에 물을 먼저 따르시고 막 이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너무 좋죠. 약간 어떤 캐릭터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술 잘 드시고 뭐 노래도 롱롱 타임어고 하시고 미국 사람들은 어쨌든 근데 한국 사람도 우리도 얼마나 그렇지만 좋습니까? 한국 사람 얼굴 잘 구별 못 하잖아요. 네. 혹시 대통령으로 오인받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제가 실제로 약간 그럴 것 같은데. 이 썰을 그림체가 약간 유사한 면이 아니죠.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네. 제가 통이 넓은 바지를 준비해놨어요. 그게 없어. 제가 그게 좀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요. 예. 한 일주일 다녀오신 거죠? 아니요, 오래 갔다 왔어요. 한 2주 예. 넘게 3주 예. 가까이. 거기서 다 돈 대주고. 그렇죠. 야. 와, 이제 완전 친미 됐네, 그죠?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게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어느 정도 이룩한 국가들도 있고 네. 아직 거기까지 못 간 이제 후발주자들 개도국들도 있는데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을 좀 부러워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저나 뭐 독일이나 호주 이런 데서 온 친구들은 미국 제도를 보면서 사실 좀 답답해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전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나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주와 연방과 이런 경계들이 그렇죠. 워낙 복잡하다 네. 보니까 선거 제도가 주 안에서도 막 동네마다 달라요.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 보면서 네. 제도가 왜 있다? 아. 국무부 관계자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미국 제도 뭐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네. 우리나라도 이미 많이 선진국화됐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좀 복잡한 굉장히 잘 느낌이. 완비되어 있다라고 느껴지고 네. 상대적으로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국가들에서는 네. 미국 제도 보면서 이렇게 또 네. 메모도 더 열심히 하고 아하. 전 세계 의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뭐 꼭 의원은 아니었고요. 한 19개 국가에서 한 명의 젊은 정치인들이니까 네. 우리나라 대표로 혼자 가셨고. 뭐 그렇다고 봐야죠. 혼자 갔죠. 동부가에서 저밖에 없었어요. 자부심. 동부가에서. 동부가에서. 대한민국 사람 다 이렇게 생긴 줄 아는 거 그렇죠. 아닐까요? 한 16억 인구 정도로 대표했다 봐야죠. 아유, 대단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예. 자, 요즘에 국회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사안은 어떤 사안이세요? 요즘 뭐 국회 운영위도 하고 계시고, 네. 예, 그 관저도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관저 저희가 아. 진짜 열심히 봤죠. 네. 저희가 관저 디올백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열심히 파하고 있었고 하고 있고 실제 최근에 이제 사우나와 드레스룸도 네. 저희가 이제 굉장히 열심히 네. 취재도 그 하고. 뭐예요? 그러니까 사우나랑 드레스룸이. 그러니까 이게 관저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증축이 됐는데 8월에 이제 22년도 8월에 꽤 많이 증축이 됐어요. 리모델링 이제, 한번 크게 리모델링 했죠. 한번 크게 네.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다들 감론을박이 있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의원실에 제보도 받고 취재도 네. 하고 해서 이게 사실 사우나와 드레스룸이구나 라는 거를 사실상 밝혀냈어요. 파악을 했죠. 네. 네. 지도가 있는데 저희 네. 이제 그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여기 된 이제 부분. 관저를 위에서 찍은 거고요. 구글어스로 이렇게 네. 온 거죠. 봤는데 저 빨간색 부분이 증축이 됐는데 대략 한 45제곱미터, 그러니까 13평 정도 맞아요. 되는 공간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냐, 어떤 용도의 곳이냐, 그리고 어느 업체랑 계약을 했냐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신 거죠. 저렇게 찍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구글에서 찍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아니, 그 관저인데 저렇게 찍혀도 돼? 그렇다고 뭐 저기를 다 덮는 우산 같은 거를 씌울 수도 없고. 예. 아니, 뭐 보통 이렇게 그래서 모르겠어요. 군부대나 뭐 이런 데는 이렇게 그냥 아예 흐리게. 아예 안 나오거나 뭐 이렇게 저는 되잖아요. 사실 원래 우리나라 저번 주에 우리나라 들어온 거 그 지도 서비스에서는 그렇게 네. 하는데 구글에서는 다 구글 해줘요? 서비스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요? 네, 네. 참나. 아무튼 그때 물었더니 대통령실에서 관련 정보를 밝힐 수 없다. 그때 이제 제가 조금 드리블을 했던 게 예. 이제 실제로 최근에 조그만한 한옥 정자를 추가로 지으셨어요. 예. 그것도 저희가 띄워드렸어요. 네. 한옥 정자 얼마나 좋냐. 해외 정상들 왔을 때 네. 관저에서 정자 앞에서 사진도 찍고 차도 한잔하고 한국 문화를 얼마나 알리냐. 전략적 그러니까 칭찬하셨구나. 참 칭찬 엄청 하고 제가 그랬어요. 대통령님 그거 사우나 좀 하실 수도 있지. 뭐가 문제냐. 뭐 대중 목욕탕도 못 가시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그래요? 막 이렇게 했더니 부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사우나죠 하면 바로 아닙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열심히 제가 사우나 하나 확인 체크. 예,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낚시코를 걸었네. 그렇죠. 국회의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혀드리블을 좀 했더니 해가지고 쭉 이제 그 끝까지 부인을 제대로 못 하시고 네네네네. 갔던 거죠. 네. 김현장은 달라요, 역시. 그거랑 김현장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우나를 그거 김병민 그러면 장해찬이라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그럼 사우나 지을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맨 처음에 그 증축 업체들 리모델링 업체들 들어왔을 때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예. 그러니까 면허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21g이라고 하는 예. 김건희 여사 쪽과 과거에 연이 있던 컨텐츠로 업체에서 흥분한 그렇죠. 적이 있는, 예. 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계속 증축과 관련해서 증축할 수 있다. 대통령 사우나 하시고 싶으시면 그걸 해서 국정을 더 잘하신다면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좀 투명하게 정말 제대로 된 업체가 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라도 좀 밝혀달라고 하는데 매년 운영위 국감 결산할 때마다 네. 얘기가 나와요. 예. 대통령은 뭐만 하면 왜 다 비밀이냐.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라도 알려줘야지. 조달청에 물어봐도 안 가르쳐줍니다. 네.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에 물어보면 조달청에 물어보라 그래요. 네. 그 바쁜 사람 데리고 뭐 하는 겁니까, 그거 지금. 그래서 말투가 완전 정치인이 다르죠. 미국 스타일입니다. 네, 약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네. 대통령실에 필요가 있어서 증축이라든지 리모델링 하실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근거 그리고 예결산을 담당하는 국회에 대해서만이라도 보다 명확한 근거 자료 같은 것들을 내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취지였습니다. 안 주면 어떡합니까? 뭘 안 안 줘요? 네. 뭐 저희는 계속 뭐라고 하는 거죠. 프로파일링이 안 되면 끝까지 어떡할 겁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뭐 대통령 관저에 잠입하고 이럴 수는 없지 예.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실의 해명이 뭐였냐면 그 통합방위법이라는 걸 맞아요.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그렇게 관저나 비서실에 대한 정보들이 조각조각 이제 드러나게 되면 그게 이렇게 모인 다음에 나중에 불순 세력한테 그 정보가 누설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뭐 비밀 보안 시설이다 이런 그렇죠. 취지의 해명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뭐 사우나와 드레스룸이 그렇게까지 보안이 중요한 필요한 시설이냐. 시설이냐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시설의 디테일 뭐 어떤 그런 설치의 예나 이런 부분을 밝히지 않더라도 네. 계약 내역을 밝히는 것 정도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뭐 그렇죠. 네. 여기에 뭐 어떤 사우나 시설이 들어가고 네. 거기에 보안 취약점이 뭐고 이런 걸 알자는 게 아니라 계약이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그걸 네, 확인하자는 네, 네. 뜻이다. 노르웨이식도 좋고 뭐 핀란드식 다 좋은데 그럼요. 있느냐. 습식이냐 건식이냐 다 상관없어요. 다 좋습니다. 모래시계 장을 있느냐, 깔아도 없느냐. 되고. 그렇죠. 네. 이런 건 아니어도. 네. 그 사실은 제가 그때 질의를 하면서 네. 저도 계기 욕심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거기에 이제 그거 저도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그거 우리 여야 협치가 막혀 있는 이때 저도 대통령이랑 사우나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거 시원하게. 한번 시원하게 불러주십시오. 제가 한번 네. 밀어드릴게요. 하려고 했는데 저희 보좌진들의 강력한 반대를 아하. 아, 보좌진 잘 뒀습니다. 보좌진이 그래도 생각이 있네. 아, 굉장히 경륜 있는 보좌진들이 이분의 손아람 의원님 방금 아, 싹싹 훌륭하신 봤어요.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인재들이 모여있는 방입니다. 네. 자. 근데 그건 뭐 이렇게 아주 진짜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진짜 지금 이제 정치가 너무나 서로 이제 대화도 없어지고 물론 이제 최근 여야 대화를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지금 용산의 대통령은 개원식도 안 오잖아요. 국회 개원식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예. 게 국회 개원식이라는 거는 개원식인데요. 원래 주인공이 대통령입니다. 예. 네.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웃긴 얘기지만 네. 국회의원이 주인공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주인공은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300명은 오히려 관객이고 네. 보통 대통령께서 개원식에 오셔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가 그렇죠. 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국정브리핑 하시는 거 보니까 입이 풀리셨더라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크게 동의가 되지 않는 점들이 많았지만 네. 이제 뭐랄까 긴장하시는 것 같아 보이질 않아요. 아. 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신다든지 예. 뭐 이런 게 거의 많이 없고 네. 굉장히 달변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국정 난맥상 또 야당에 대해서 누가 봐도 딱 봐도 불만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으신데 예. 의회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대국민 어떤 소통의 창구로서 활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보면서 대통령실의 메시지 기능이 정말 최악이다라고 느꼈던 게 네. 그 엑시트 전략이 없어요. 그러니까 퇴각할 전략이 없었던 아, 게 일단 지르고 본다라는 그러니까 의미인가요? 국회 정상화가 돼야 오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국회 정상화라는 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보니까 자꾸 뭐 탄핵하고 뭐 야당이 네, 일방 네, 통과하고 네, 뭐 네.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아마 제 생각에.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국회 한 번도 못 오시는 겁니까? 지금 굉장히 얹잖아요. 대통령 지금 심기 어떤 거예요? 네. 아니 지금의 이 국회 상황이 정치를 제가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그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진짜 틀린 얘기. 비정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소야대일 때는 네. 어지간할 때는 항상 이랬어요. 아. 항상 되게 싸우고 티격태격하고. 티격태격하고 네. 대통령 오셨는데 뭐 일어나지도 않느니 뭐 피켓팅을 하느니 네. 뭐 대통령을 안 쳐다보느니 네. 뭐 지금까지 온갖 일들이 있어왔고 네.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오늘 허은하 대표님의 모두 발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최고위원회 모두 네, 발언. 네, 네. 다양한 사례들을 예. 정치해 놓으셨더라고요. 토막상식 지나가고요. 톤 바꾸면서 약간 개그 치는 거 이런 거 아. 하지 마요. 아니, 웬만한 아니 개그맨보다 더 혹시 있습니다. 장르만 여의도 출연할 때 어떤 부담감 같은 게 있어요? 아니, 지금 뭐 SNL 섭외 노리는 겁니까, 지금? 아니 좋은데. 아무튼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네. 국회 대통령이 오시는 행사가 예. 대통령을 위한 장인 겁니다. 항상. 시정연설도 그렇고 시정연설도 그렇고 예. 대통령이 오셨을 때 야당 대표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몸짓으로 그쵸. 어떤 인사를 나누느냐부터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는 기회예요. 네. 조금 있으면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 네. 대통령 시정연설도 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국회 정상화가 돼 있을까요? 아. 야당이 손잡고 대통령 꼭 오셔야 되니까 뭐 탄핵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일방 통과 안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네. 그러면 대통령은 그때 약간 체면국이면서 근데 이번에는 갈게요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못숙해지는 굉장히 못숙해지고 그러면 당장 야당은 그럴 겁니다. 개원식. 지난번에 왜 안 왔어요? 예. 개원식 4년에 한 번 있는 건데 그때는 왜 안 왔어요? 맞아. 뭐라 그럴 겁니까? 차라리 그때 피켓팅이 막 있고 하더라도 뭐 의원님들 뭐 불만은 뭐 저희가 충분히 좀 알고는 있는데 국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많네요. 뭐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이거를 오히려 대통령이 와서 여야 경색 국면을 풀어내겠습니다라고 예. 해야 네. 국민에게 대통령도 존재감도 생기고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안 좋게 떨어지고 계시던데 약간의 반등 계기라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저는 참모들이 얘기했겠죠. 근데 뭐 이준석 대표도 뭐 직을 걸고 오시게 해야 된다 하는데 직 걸 사람들이 이미 다 나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말씀 안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대통령을 위한 좋은 기회를 예. 스스로 발로 차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난해 시정연설 때도 대통령 왔을 때도 그때도 사실 탄핵 얘기 있었고 맞아요. 그때도 피켓팅이 있었거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뭐가 있냐면 그 살인자 발언. 그러니까 이제 전현희 의원이 이제 정무위에서 이제 네네. 김건희 여사를 놓고 이제 살인자 발언인데 그거를 굉장히 좀 민감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네. 가족과 본인의 민감한 문제인데. 예.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기관으로서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불쾌해도 네네. 그럼 차라리 오셔서 불쾌감을 표현하는 게 낫죠. 그게 더 남자답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네. 그게 더 뭐랄까요 어떤 대통령이다. 대인배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그 의원님이 보시기에 예.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회 정상화 시나리오는 뭡니까? 정상화 시나리오. 네. 정상화로 가는 과정. 사실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런 거죠. 이제 약간 민주당의 일부를 떼서 막 정계 개편이 이루어져서 대통령 말 잘 듣는 사람 150명이 넘는 네. 그런 거를 꿈꾸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개꿈에 가깝죠. 예, 토리꿈 정도로 가고 예, 있습니다. 토리꿈.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국회가 본인이 봤을 때 비정상이다. 네. 근데 비정상이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본인이 봤을 때 그냥 윤석열 대통령 기준 비정상인 이유는 총선에서 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 비정상인 상황을 누가 초래한 겁니까? 총선 왜 졌어요? 예. 대통령 때문에 진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총선 참패의 원인이 돼서 네. 참패된 국회를 맞이했는데 네. 그걸 본인이 또 탓하면서 안 가겠다. 결국 자기 탓하는 거거든요. 이게. 모습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망한 총선의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겠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진짜 답답할 노릇이죠. 예. 좋은 기회 하여튼 날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거? 예, 저는 도대체 이 무슨 참모들과 함께 네. 저희 방 보좌진들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충성되게 직을 걸고 쓴소리를. 제가 아무리 개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네. 그 드립을 치고 싶어도 네. 이건 안 된다. 이거 하면 직을 걸겠다. 그럼 저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군요. 네. 자, 그러면 네. 여야 대표회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쨌든 여야 대표는 11년 만에 만났어요. 뭐 빈손이다, 뭐 아니다, 뭐 협치 물꼬를 여러 가지 해석은 있지만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둘 중에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둘 중에 누가 더 득본 회담이라고 생각하세요? 둘 다 그렇게 크게 득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래도 한동훈 대표인 것 같아요.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잘 나가기 때문에 예. 뭐 이걸로 해서 특별히 플러스 될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권의 가장 유력한 네. 대선 주자고
저는 이재명 대표라면 한동훈 대표와 투샷이 잡히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투샷이 잡히는 게 그걸 원했을 더 수 나은 있다? 그림이라고 예. 보고 반대로 한동훈 대표는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여론 지표들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만 별거 없네 이런 분위기로 많이들 돌아서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순주관적입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와 1대1 구도로 어쨌든 보도가 나가고 이렇게 딱 각이 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 많이 봐줬어요. 봐줬다. 많이 봐줬다.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봐줬다. 네. 네. 내용도 그렇고 예. 전체적인 부분이 많이 봐줬더라고요. 아. 왜 그랬죠?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한동훈 대표 쪽에서 아마 극렬 이렇게 저항을 했을 거예요. 네. 제일 대표적인 그거잖아요. 의료대란 안 다룬 거. 예.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은 그렇죠. 거. 예. 그러니까 의료대란 의제가 빠진 거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빠지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또 의료대란을 가지고 여야 대표가 공동의 성명을 내면 예. 대통령 진짜 그렇죠. 목 잡으셔가지고 예. 그 긴 목 이거 푸시려면 사우나 해야 됩니다. 싸움을 해야 되죠. 예. 긴장 진짜로. 풀어줘야죠. 예. 진짜 예. 당정 관계가 갈 때까지 가는 상황이 진짜 되겠죠. 갈 때까지 예, 예. 가는 거고 굉장히 힘든 그 한동훈 네. 대표 입장에서도 이미 상태가 틀어지긴 했지만 네. 정말 대통령실과 아주 어려운 관계에 처해진 예,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도 공식 의제에서는 또 빼줬어요. 네. 민주당이. 그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배려다 이렇게 저는 보시죠. 배려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네. 이재명 대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 추천, 그다음에 증거 조작 의혹, 그거 다 포함한 특검 법안 우리 받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결단하라. 그럼 사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전부 다 한동훈 대표가 먼저 제안했던 거니까 맞죠. 그것까지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렇죠. 거. 의료 대란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살살살살 이렇게 한동훈 대표 띄워주면서 네. 대통령을 공격하는 꽃놀이패로 쓰고 있는 거였고, 요거는 저는 뭐 그런 어떤 꽃놀이패 물론 중요한 이슈죠. 지금 예. 국민의 생명과 네. 어떤 의료 현실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재명 대표의 정무적인 판단으로는 그런 식으로 아마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가든 내가 유리한. 그렇죠. 예. 내 입장에서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예. 상태로 가고 있는 거고. 사실 최상병 특검법 부분이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 예. 예. 사실 그 거대 양당의 대표가 회동을 가지고 뭔가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 예. 낼 수도 없지 않아요, 근데? 아마 그렇긴 한데 네. 그래도 요 정도 했으면 사실은 뭐라도 하나 좀 자잘한 거라도 하나 나와야 되는데 너무 없었고 우리가 그래도 대여를 바라본다면은 네. 타임라인이라도 그러면 언제까지라도 그러면 국민의힘 내지는 한동훈 대표 안을 성안을 해서 네. 뭔가 국민 앞에 안을 보여달라라든지 그러니까 당장 내일 모레 발의해라가 아니더라도 언제까지는 하라라든지 뭔가 공동의 어떤 약속 같은 것들이 좀 나왔어야 우리가 그래도 뭔가 진척이 있었구나 할 텐데 네. 또 평행선이더라고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뭐 시기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뭐 이런 식이고 네. 네. 민주당의 압박에 따라갈 이유가 없다. 근데 이거는 되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누가 민주당이 압박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손들고 자기가 제3자 추천 방식 하겠다고 네. 당대표 선거 때 처음으로 국민들께 공약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럼 당대표가 되고 그때 본인이 약속한 게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만들겠습니다 였으면 우리가 시간이 참 오래 걸리겠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발의하겠다는 정도였는데 네. 그것은 의지만 있다면은 네. 충분히 하실 수 한 달이 지금 이미 2달이 가까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민주당이 조금 더 압박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료대란 부분을 양보하면서 최혜병 특검법 부분이라도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네. 뭔가 데드라인이라도 설정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면 나라도 좀 하겠다라고 좀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이제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 예. 얘기를 하자면은 그 민주당도 지금 제3자 추천안 형태를 만들고 있다고 예. 하죠. 예. 사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장르만 여기도 나와가지고 네. 이야기한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에 굉장히 유력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네. 얘기하셨어요. 그럼 그건 천하람 아직도 유력합니까? 그러니까 뭐 몇 달 사이에 그렇게 뭐 크게 네네네. 네. 민주당에서 지금 크게 뭐 날아가고 이런 분 별로 없잖아요. 아, 예. 네. 네. 어쨌든 이게 네. 이거 얘기하자면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얘기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네. 소통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저도 계속 얘기하는 게 어쨌든 한동훈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보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실체를. 왜냐하면 저희가 뭘 또 내면 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이래서 안 되고 트집만 잡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한동훈 아니라는 게 나오게끔 압박을 하는 게 선행돼야 된다 최대한.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제3자 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영수회담 아니죠. 그 대표회담 네. 이전에 내느냐 이후에 내느냐 가지고 말이 꽤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를 압박한다는 측면에서 그걸 발의를 안 하고 일단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저도 같은 취지입니다. 어. 한동훈 아니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고 굉장히 잘못된 건 한동훈 아니라는 거의 정체를 아무도 몰라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도장을 받고 발의를 하려고 해도 안이 있어야 도장을 그렇죠.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안이 없어요. 네.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네. 보통 법안을 가지고 당내 의원들을 설득한다고 했을 땐 문서를 들고 가죠. 맞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조항을 담아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해 설명을 하고 설득한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런 실체적인 작업은 없는 저도 거고. 그런 성안 작업을 먼저 해서 국민의힘의 몇 의원님들한테도 가서 법안을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고 네. 그 자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너무 천하람 대표가 정말 그 합리적으로 잘 만들었다. 이 예. 정도 법안은 우리도 받아야지. 그러고 네. 이제 보좌진 보내서 도장 찍어달라 그러면 안 돼. 그건 좀 약간 이렇게. 네. 지금 제목만 있는 거군요.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예. 천하람 안은 이미 성안이 다 돼 있는 안이고 예. 한동훈 안이라는 거는 아직 그냥 구름 위에 떠 있는 예. 뭔지 실체가 모르는. 없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저희가 뭐 국민의힘 현역 의원도 인터뷰를 하고 당 관계자 막 대표실에 있는 분들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한동훈 안이 발의될 가능성은 지금 여당 기류로 봤을 때 없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 압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최상병 특검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특검을 통과시키고 그렇죠. 어쨌든 진실규명을 하는 절차가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언제까지고 사실 압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렇긴 한데 네.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 8명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야당 네. 안을 가지고 또 내서 이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입장에서도 어쨌든 국민의힘 안이라는 게 나오면 나중에 법사위 가서 심의를 하는 단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 프로세스에 계속 그렇죠. 결부가 예. 되게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제일 좋은 그림은 뭔가 나름의 타협안이 나와서 100%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넘어가게 되면은 본회의장에서 200분 정도는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다수가 찬성하기 어렵겠죠. 지금 뭐 용산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8명 정도는 최종적으로 찬성하는 프로세스가 나와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굉장히 아쉬운 점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국민의힘의 안이 나와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게 어렵다면 국민의힘이 점점 거부하기 어려운 안들을 차례차례 제시하면서 압박하면서 지난번에 이탈표가 4표였는데 예. 실수로 찍었다는 얘기 하지만은 예. 다음번에 이탈표가 점점 늘어나게끔 그런 안을 마련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실제 그런 작업을 예. 하고 하고 있기도 있고. 합니다. 개혁신당이 그런 역할 하기에는 가장 좋은 또 포지션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데 지금 이제 일반적인 법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것들은 되는데 이렇게 첨예한 법안들은 네. 국민의 의원들 사석에서 만나서 설득할 때는 좀 돼도 일단 한동훈 대표 그렇죠. 안을 만드는지 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다.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개인의 소신보다는 어떤 당론 그렇죠. 뭐 이렇게 따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럼에도 뭐 저희는 네. 열심히 타협점을 만들어 그러면 볼 생각입니다. 조금 돌아와서 한동훈, 이재명 이 두 분의 만남을 이준석 의원은 총점을 15점을 줬습니다. 기본 점수. 천하람 의원. 15점이 기본 점수예요. 몇 그렇다고 점 합니다. 만점이에요? 뭐 미국식입니까? 빵점 준 거 근데 아니야? 이제 15점. 천하람 의원은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지난번에 또 빵점 주고 자꾸 그랬는데 네. 그냥 저는 뭐 한 30점 정도. 30점 이요? 그럼 몇 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 100점 만점에. 30점이요? 30점 정도. 하긴 만난 거 정도는 네, 만난 의미가 의미가 있고. 있다. 의미가 있고. 그 네. 외에는 뭐 없다 거의. 네, 그 뒤에 배경 우리 예전 그림도 예, 예쁘고. 예. 예. 그러면 이 문화재 두 분은 홍보 다음번에 또 네. 만날 가능성이 좀
몇 퍼센트 많이 만날 거예요. 많이 만날 거라고 자주 예, 만날 거라고 저는 많이 보네요. 만날 거라고 한 봅니다. 70% 이상.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재명 대표는 크게 얻을 게 없다라고 했지만 예. 네. 지금 두 분은 약간의 대선 주자 1등 카르텔 같은 거를 만들면 나쁘지 않아요. 서로 카르텔입니까? 아, 대통령이 싫어한다는 면에서 또 적절한 예. 대선 카르텔로? 두 분 다 대통령 굉장히 싫어하니까 네. 대선 주자 카르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연히 다음번 대선 주자다라는 네. 거를 계속 국민의 내리에 심어주려고 할 거예요. 아.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뭐 여러 변수가 아예 없진 않고 예. 김경수 지사도 튀어나와 있고 김동연 지사도 네. 있으시고 튀어나왔다는 나쁜 의미입니다. 네. 이제 정치권은- 정치판에 이제 네. 이제 아. 올라와 있으시다라는 있다. 거고. 굉장히 조심하시네요. 네. 아, 보좌진들이 아주 철저하게 아주 그냥. 보좌진들이 막 괴롭힙니까? 아, 현장에서 누가 저 사인 주는 뭐 이렇게 네. 물리적으로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예. 네, 뭐 두더지도 아니고. 네. 그렇고 한동훈 대표가 사실 더 취약하니까.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더 네. 만나고 싶어 할 거다. 근데 그렇게 자주 만나면 성과를 내야 되는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용산이라도 완전히 척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분 다 그렇게 전략적 사고를 막 엄청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네. 아,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냥 없어도 어쨌든 네. 만나서 그래도 만나다 보면 뭐라도 한 가지씩은 나옵니다. 네. 이번에도 보니까 뭐였죠 지구당 이런 네. 거 아, 나름대로 예. 또 메시지 나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대선 주자 카르텔을 좀 이어 나가 보려고 노력할 텐데 네. 아직 대선이 꽤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 지금 1등하는 거는 굉장히 불안한 일이거든요. 오히려. 네, 오히려. 그러면 이 얘기 잠깐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그 저희 지난번에 장해찬 전 최고가 나와가지고 네,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분이죠. 가장 신뢰하고 인터뷰의 정보값이 최고치를 찍고 있는 장혜찬 전 신뢰도 높죠. 예. 그 다음 대선의 여야 주자는 한동훈도 이재명도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거든요. 저는 한동훈 대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하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잘하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감도가 높아지면 네. 꼭 이재명이 아니어도 되겠다는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총선에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보다 더 매운맛 캠페인을 아주 맛깔스럽게 잘했던 조국 대표로 쫙 갔던 거는 대통령이 너무 싫기 때문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던 흠이 있던 뭐 형수에게 욕을 하든 뭘 하든 뭐 딸을 뭐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누가 이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아프게 심판할까가 예. 이제 화두가 되는 선거였고 지난 네. 총선이 원래 같으면 그 정도로 한번 해가지고 스팀이 쫙 나왔으면은 네. 김이 좀 빠졌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총선에서 야당이 이기는 게 대선에는 안 좋다라는 얘기를 정치 하죠. 전문가들이 네. 하는 게 네. 그런 이유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한번 이기면서 좀 김이 빠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 대통령이 하도 잘 못하시고 계속 김문수라는 땔감도 넣고 네. 이진숙도 넣고 뭐 계속 뭐 광복절이 뭐 네. 막 해서 땔감을 계속 넣으니까 이대로 만약에 남은 기간을 계속 보낸다라고 네. 하면 이재명 대표가 뭐 1심에서 유죄가 나오든 뭐라든 상관없고 예.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아픈 정권 교체를 하겠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지 기반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네, 네. 그럼 한동훈 대표는요? 거기는 뭐 그렇게 크게 오래 버티실지 잘. 근데 저는 그래도 나름의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예. 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총선 참패하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기존에 우리 황교안 대표님도 그 성대모사 한 번 안 하면 해야지요. 예. 부정선거. 네. 찾는데 한참 걸리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부정선거 막아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러니까 저도 사실 황교안 대표님의 길을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님이 우리가 지금 이제 부정선거 끽씩 이렇게 희화화해서 그렇지 사전선거 폐지. 정말 모든 걸 다 해보신 분입니다. 대통령 권한 내기까지도 예. 어마어마한 예. 분입니다. 총리부터. 그리고 또 뭐 머리숱도 굉장히 풍성하시고 그렇죠. 삭발도 하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네. 색소폰도 부시고 네. 전도사님입니다. 굉장히 네. 훌륭하신 분이신데 그분도 사라졌어요. 예. 근데 한동훈 대표도 당의 뿌리가 없는 국민의힘의 뿌리가 없는 예. 인물로서 지면
없어지겠지 했는데 네. 왜 안 없어졌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대통령과 스펙이나 백그라운드는 매우 유사하지만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대통령이 가지시지 않은 세련된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아직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 어떤 차별화된 매력 같은 거를 못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떤 세련됨이라는 거는 사실은 외모가 주는 느낌도 있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유능함이라는 게 네.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은 사실은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이수진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던 겁니다. 지난번에 뭐 네. 이모나 뭐 네. 3M 이런 거 나오면서 예. 민주당 의원들을 장판교의 장비처럼 막 이렇게 홀로 막는 네. 그 유능함과 세련됨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됐던 건데 네. 지금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무능 프레임으로 제가 봤을 땐 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사실상 조롱하면서 예. 국민의힘에서 8명도 못 모으냐 10명도 못 예. 모으냐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수많은 조롱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무능 자기 프레임으로 고백입니까? 네. 무능 프레임으로 사람들이 매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 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체가 무능 프레임이 잡힐 만한 실체가 생겼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정 부분은 세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버틸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최고위를 같이 하는 분들이나 원내 지도부나 한동훈 대표가 생각보다 깊이가 없다. 예. 정치를 잘 모른다. 그런 평가가 내공이 나오네요. 없다라는 평가들을 제가 국회 국회 이제 그 체력 단련실이 있습니다. 네. 제가 비운동권이라 거의 가지 않는데 아. 한 번 갔더니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거기가 또 이렇게 약간 대나무 숲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군요. 그 이제 국회의 이제 그 나름의 사교의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시절에 그게 문 닫혀 있어서 여야 교류가 많이 약해졌다 그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들면서 옆에서 이제 살짝 속삭여주고. 그렇죠. 김대섭 의원이 막 들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거기는 좀 위화감을 조성할까봐 안 오는 것 같습니다. 본 사람들이 잘 없는 네. 거. 여튼 다시 요약하자면 네. 민주당의 이 도움을 받고 여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능함, 세련됨 이런 키워드들을 키워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통령과 척진 여당 대표로서 그걸 뚫어내는 리더십을 못 보여주고 있고 원내와 대통령 눈치만 보면서 무능하게 끌려가고 있어요. 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번에 최혜병 특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앞으로 강화된다면은 저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 말씀처럼 한동훈 대표가 버텨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네. 전망합니다. 그 우리 개혁신당이 이제 굉장히 비전이라든지 뭐 꿈 이런 것들이 크시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지지율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이 많죠. 어렵죠. 저희가 사실 뭐 대통령과 여당, 야당 네. 비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뭐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대로 계속 어쨌든 그냥 3명의 현역 의원이 열심히 뭐 각계급파하면서 쭉 가는 그림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좀 구조를 좀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는 뭔가 전략을 좀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뭐 고민은 늘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정치적인 어떤 전략 수립 또 정치적인 상상 이런 네.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렇고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일단 저희는 항상 급하지 않게 지금은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이제 제3지대 내지는 네. 신당 움직임들이 망했던 근본적인 이유들이 너무 조급해 했던 것.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의당 같이 이념성이 강한 이념 정당이 아닌 당들, 대중 정당을 이제 추구하는 당들은 한 사이클을 제대로 돈 당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저희 개혁신당의 좀 특수한 점은 네. 주요 구성원들이 다 젊어요. 그러니까 한 사이클 정도는 버텨낼 수 있는, 사실 두세 사이클도 버텨낼 수 있는 젊음을 가지고 있고 다들 뭐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승리 아니죠? 제가 볼 약간 그 느낌 좀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네네. 일단 큰 선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안정화 전략을 취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세분도 초선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네. 허은하 대표에 대해 네. 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이준석 대표 다음이다 보니까 존재감이 약한 건 아니냐 이런 예. 평가들을 하는데 네. 이준석 다음에 오면 누구라도 존재감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연합정당의 특성이 있었던 개혁신당이 4분 오열되거나 쪼개지지 않고 아. 어쨌든 이원욱, 조응천, 뭐 금태섭, 양양자 이런 분들이 다 당내에서 역할들을 하면서 계속 가는 것 자체가 남아서. 저는 첫발을 잘 디디고 있다. 그 김종민 의원 새로운 미래 탈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토막상식 하나 또 하나 왜 아픈 상처를 건너십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엄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대모사 하다가 큰 빨리 부정을 지은 적이 네. 있어가지고 네, 말씀 이어가시면.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깨알같이 PR을 하자면은 네. 제가 최근에 원내 8당 의원이 모두 참여한 예. 결선 투표제 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예. 원내 팔당이요. 네. 네. 이걸 내면서 굉장히 뿌듯했던 거는 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 주셔서 이번 원내에 8당이나 있는지 몰랐다. 아, 그렇죠. 여당 포함이죠? 여당 포함. 이건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공감대 있는 네. 법안이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 22대 국회에서 3,000개가 넘는 법안이 예. 나왔다고 합니다. 네. 너무 많이들 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 법안 중에 최초라고 합니다. 네. 어떤 법안인지 설명부터. 이제 결선 투표제 간단한 제도입니다. 예. 50% 이상을 그러니까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는 결선 투표를 해서 이제 상위 1, 2등을 가지고 결선 투표를 하자라는 것이고 예. 제일 유명한 게 아무래도 프랑스겠죠. 네. 프랑스의 이제 마크롱 돌풍의 진원이 사실은 결선 투표제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그렇죠. 있고 네. 수많은 OECD 유럽 국가들에서는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도 이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사표가 많이 늘고 막 이런 얘기 있는데 그렇죠. 제일 큰 문제는 마카롱이 안 나와요. 마크. 네. 마카롱. 네. 이건 빵집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진짜 진심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생각해? 난 저는 노린 것 같은데. 노린 대회 그죠? 대회 문제라고 해요. 자, 우리 이상민 어떻게 생각해? 노렸습니다. 노렸죠? 예. 너무 마카롱이 마카롱이 뭡니까? 사람이 이렇게 네. 평소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마크롱을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예. 죄송합니다. 르펜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네. 얘기냐면 네. 특히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비례대표제라도 있는데 예. 광역단체장이나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3당이나 4당 소속의 후보가 인물론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도 결국 당선 가능성이라는 면 때문에 1, 2당 후보 쪽으로 결과적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뭐 그런 걸 여러 차례 보여줬고 결국 단일화 장사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죠. 예. 많은 국민들께서 당보다는 인물을 보고 뽑아야 된다. 여러 선택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되려면 결선 투표제가 있어야 되고 결선 투표제가 있으면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그냥 혼자 잘라서 혼자 뚫어내고 이런 거 막 이준석 모델 이런 거 말고 네. 정말로 세력을 이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바꿔보는 신세력이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40% 이상 득표하고 하기 쉽지 않지만 20% 중반선을 뚫어내가지고 결선 가서 막판 대역 정극하고 이런 거는 작은 정당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인물만 괜찮은.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의 마크롱들이 네. 좀 대량 나올 수 있는 마카롱 대량 생산을 위한 법이다. 욕심 못 일종의- 버리네. 일종의 정치 개혁의 일환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이거를 안 하면 네. 우리가 맨날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있는 정당도 못 지킵니다. 그렇죠. 제도가 있어야. 4년마다 계속 리셋돼가지고 왜냐하면 지선 대선 때 작은 정당들이 이 단일화 압력이라는 걸 못 버티고 막 이상하게 장사하거나 아니면 네. 막 망가져요. 합치고 막 그러죠. 네.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만 꼭 뭐 저희가 대선이랑 결선 뭐 광역단체장을 저희가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더라도 네. 물론 가져가고 싶습니다. 저희는 네. 열심히 해서 가져갈 겁니다. 네. 그러나 여러 정당들이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네. 이게 원내 8당에 처음 있는 법안이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원내 8당 마지막 법안일 겁니다. 아, 새로운 미래가 처음이자 원내 마지막. 정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원내 8당이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그러면 투표를 뭐 예를 들어 뭐 9월 10일 했어요. 그렇죠. 일주일 있다가 보통.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그럼 결선 투표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약간 이제 좀 짜증나시는 네. 게 예. 선거철이 좀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소음 들리고. 소음 들리고 예. 막 유세차 막 돌아다니고 막 현수 막 여기저기에 이런 거 다 없애고 예. 실제 1차 투표와 결선 투표 사이에는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도록. 미디어요. 그러니까 뭐 TV 토론이랄지 뭐 방송 뭐 출연이랄지 예. SNS랄지 이런 것만 이용해서 하도록 한다면은 오프라인으로는 네, 오프라인 하지 말고. 선거운동 기간 늘리면 또 비용이 늘어나니까 아. 그런 것까지 저희가 세심하게 네. 국민의 우려를 요거 자리 잡으면 잘 혹시 해주죠. 국회의원도 이렇게 가실 거예요? 사실은 국회의원은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 예전에.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은 결선투표제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같은 제도를 소선거구제로 유지한다면은 결선투표제 사실 국회의원에서 해도 꽤 재미있긴 할 겁니다. 네. 국민들이 약간 좀 두 번 저 투표장 가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긴 아, 하나. 근데 얼마나 재밌어요. 결선 가고 막 언더독이 막 뒤집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래요. 아니 그럼요. 약간 이제 당빨이 아니라 당 개인기로 치고 올라가서 쫙쫙쫙 가가지고 결선에서 이제 뒤집는. 1등, 2등 이렇게 있으면 3등으로 떨어지신 분이 또 2등 도와주고 뭐 이런 게 또 있기도 하고 뭐 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럼 토론도 또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더 늘어나죠. 이제 막판 1대1 토론까지 더 추가로 네. 하게 되는 거니까 약간 본인 미천 없이 당빨 좀 표현이 좀 네. 당의 힘만을 빌어서 내용 없이 이제 권력자에게 잘 보여서 당선되는 케이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게 우리 또 장르만 여의도 또 워낙 네. 수준 높은 정치쇼니까 하나 더 아유, 얘기하면 그럼요. 제가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 한 적 있어요. 네. 어디서요? 그 국민의힘에 있을 때 네. 네. 한때. 정진석 위원장님 네네. 모시고 네, 비대위 한때 시절에. 시군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만 해도 서로 덩치도 비슷하고 해서 사이도 좋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네. 광역단체장 후보가 네. 정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광역단체장 후보는 워낙 사이즈도 크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실제 거대 양당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특정 지역들은 뭐 호남이나 TK나 이런 데는 공천하면 거의 당선이죠. 근데 그런 곳들도 다 한 당에 다선이나 뭐 이렇게 뭔가 나갈 만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 후보군 추려보면 생각보다 되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제한된 후보군에서 각 당이 공천을 하고 사실상 짜여져 있는 레파토리처럼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별로 인물 경쟁이 없어도 그냥 양당에서 출연하면 그냥 적당히 해서 당선돼요. 네네. 네. 그러면서 지금 광역단체장 쫙 라인업 쭉 보시면은 이런 사람이 진짜 광역단체장을 한다고? 그런 사람 진짜 많았습니다. 제가 공천관리위원 하면서도 진짜 답답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네. 그럴 수준이기 때문에 네.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된다면은 조금 더 다양한 인물들이 도전장을 내밀 수 있고, 진짜 실력만 뒷받침된다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훨씬 더 좋은 선택지를 열어드릴 수 있다. 기존에 당 조직 바깥에 있던 사람들도 그럼요. 많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럼요. 네. 그 개혁신당이 호남에 또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고 그 선봉장에 우리 또 천하람 의원님이 있잖아요. 네, 뭐만 하면 뭐 선봉장이죠. 네, 실제로 실제로 호남은 실제 그렇습니다. 행사 가셨고. 예, 그럼요. 순천하람 네, 네, 잘 최고위도 알죠. 광주에서 하고 그럼요. 그럼 재보궐이나 이런데 후보를 낸다거나 아니면 뭐 맞춤형 공약이 있다거나 뭐 법안이 있다거나 뭐 좀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실제 저희가 이제 뭐 호남 지역 현장 최고위도 열심히 하고 오늘 광주의 날도 열심히 네. 가고 저희가 광주나 전남에서 하고 있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뭐 AI 실증 단지라든지 뭐 복합 쇼핑몰도 저희 워낙 네. 또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 또 전라남도에 지금 의대가 하나도 없는데 전남 의대 신설이랄지 이런 부분 저도 적극적으로 네. 목소리 내고 있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저희 성에 차는 재보궐 곡성 영광 후보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늘 참 어렵습니다. 저희 성에 차는 분들은 또 이제 약간 이제 큰 정당을 원하시고. 약간 좀 튕기시거나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아직까지 호남에서 저희 개혁신당 지지율이라는 것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네.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 쪽에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 성에 안 차거나 개혁신당 컬러에 안 맞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서 네. 지금 아직까지 좀 인물을 좀 서로 조율하고 있는 그런 계시다. 단계입니다. 네. 그 영남 쪽에서도 근데 개혁신당 여기는 좀 될 것 같다는 데들이 있긴 있죠. 잘하면 될 것 같다. 없어요? 잘하면 될 것 같다는 거는 이제 뭐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희망을 좀 갖고 있다. 희망은 뭐 다 갖고는 있죠. 근데 이번에는 사실 재보궐이 네. 전국에 4개 단체장밖에 없어요. 부산은 네. 금정구청장밖에 없고 예. 이제 강화도에 한 개 네. 있어서 금정구청장은 사실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후보가 있는데 예. 그건 저희가 확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네.
그 현안 관련해서 네. 질문 하나만 더 네. 드릴게요. 일단 왜냐면 여기 또 일단 결혼식 가셔야 되잖아요. 가야죠. 예, 네. 대표회담 얘기는 했고 네. 뭐 금투세도 물어보고 싶고 했는데 아무튼 그 문재인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가 돼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따님 문다혜 씨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는 과정의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가 됐고 검찰이 뇌물죄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여당에서는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느 쪽에서 동의하시나요? 그거는 뭐 사실 이건 너무 재미없는 얘기지만 내용을 봐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실체가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네. 단계에서는 뭐라 얘기하기 어렵고 네. 다만 민주당의 주장이 저는 좀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보복이라는 주장이 아니 보복은 솔직히 조국 대표님이 민정수석일 때 제일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복의 선봉장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검찰 저는 검사들도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 조직에서 민주당이 검찰 뭐 개혁하겠다 이런 얘기하면 제일 코웃음 치는 게 문재인 정부 초창기만큼 특수부가 숫자가 많았던 때가 없고 그때만큼 검찰의 전성기였을 때가 없다. 검찰의 전성기를 열어주고 검찰 출신 대통령을 만들어준 분들이 이제 와서 왜 그러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사실 박근혜 정부가 겪었던 전 정부 수사에 비하면 이건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로 뭐가 실체가 있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된다. 지금 민주당은 약간 내로남불 시기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저는 이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실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미리 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수사 이 변호를 하는 쪽과도 제가 좀 알고 지내는 분이 있어가지고 예. 문재인 대통령까지 갈 거라는 건 조금 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이거를 봤을 때는 그냥 약간 제가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친문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친문했다 해서 친문티 덜 내시려고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시는 건가 하는 천하람 의원의 이 말을 듣고 예, 좀 내가 너무 친문했나? 좀 약간 그렇죠. 좀 약간 그 색깔 좀 빼야겠는걸? 지나치게 천하람 중심적인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근데 요새 제가 듣고 있기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친문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대해 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실이 굉장히 불쾌해요? 불쾌하고 예.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문처럼 보인다 혹은 그런 이야기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예민하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친문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좀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은 더 티가 난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꽤 많이 들었고 아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다소 각을 세우는 입장에 있는 예. 뭐 분들 친한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친문 맞지 뭐 이런 얘기들을 사석에서 많이 하고 다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힘 의원들이 국힘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왜 확실한 친문이라고 판단하세요? 거긴 누가 봐도 친문이시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 이유들이 정권 있지만 교체된 게 아니고 정권이 이어진 거예요. 뭐 지금 정권 문재인 연장이고요. 정권 뭐 7년차 8년차 이런 얘기들 우스갯소리로 그렇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 뭐 양정철 전 민주원장 등을 포함해서 기존의 친문의 전략가 역할을 하시던 분들과 네. 아직까지도 교류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정계 개편 김한길, 양정철 등등을 이유로 한 네네네네. 정계 개편을 계속 꿈꾸시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고요. 근데 네. 정책 기조나 이런 건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면서 막 눈물 흘리시고 문재인 대통령의 네. 우리 김건희 여사님의 말을 빌자면 진정한 충신이다라는 예. 평가를 받으시는데 또 이념적으로는 굉장히 유라이트적인 성향을 그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혼종 예. 같은 그런 정치를 하고 계신다. 전 그렇게 평가합니다. 대통령들을 대체로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전두환 전 대통령도 그 정치 잘하신다 예. 이렇게 하시고 아무래도 오늘 그 이준석 네. 대표가 실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낙천적이신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낙천적이 의료대란 이런 것도 네.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도 아니, 근데 두루두루 웃음기심으로 네. 담으세요. 성격적으로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예. 이제 그때 네. 약간 여러 분들의 핍박도 받고 또 그 좌천도 당하고 했던 네. 것도 다 이겨내셨던 거 아닌가 평가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성격이 그 핍박도 근데 이제 이겨내고. 문제는 네. 본인에게 오는 핍박이나 어려움을 낙천적으로 이겨내는 건 괜찮은데 네. 국민에게 오는 어려움을 낙천적으로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러면 어떡합니까? 네, 그거는 좀 문제가. 그거는 정말 심각한 네,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의료대랑 관련한 네. 코멘트 하시는 거 보고 진짜 저는 약간 기가 차가지고 예. 아무튼 뭐 그건 많은 분들이 하셨으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천하람 의원은 오늘 개원식 네. 가셔야죠. 또 아이고. 가셔서 막 그럼요. 뭐에 대통령 안 오면 이제 주로 무슨 그냥 저희끼리 사진 국민들이 사진 하고 찍고 네. 그 300명 이렇게 그 계단에 서서 사진 찍는 거. 네. 제일 가의 자리시겠다 그죠? 아마- 키도 크고 하시니까. 근데 아마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지정. 그러니까 약간 좀 안 좋은 분이 이제 제 뒤에 서시는 분이죠. 그게 이제 4년 동안 남는 겁니까? 상반기 하반기 걸려 요렇게. 있어요. 네. 그걸로 그걸로 들어오신 분들 계시니까 아. 네, 상반기 하반기 정도.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개원식 잘 다녀오시고 오늘 월요일 또 손님 없으실 수 있는 시간인데 또 저희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좀 네.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천하람 의원님. 네. 네, 앞서 1670에 257 하나 제가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네, 헌법기관이라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이건 제가 좀 농담드린 건데 혹시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폴스타님이 천하람 정말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해 주길 기도합니다 하면서 2만 원의 슈퍼챗. 와, 아유 감사합니다. 네. 2만 원 어치만 성장하라고 이렇게. 아니, 또 왜 이렇게 의미를 아닙니까? 또 폄하합니까? 그렇게 좀 너무 금전적으로 사고하는 거 네, 아닙니까? 안 되지, 안 되죠. 좀만 네. 더 죄송합니다. 네. 천하람 의원을 응원하셨지만 돈은 저희가 좀 잘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JTBC가 너무 기뻐하도록 고맙습니다. 자, 천하람 의원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신영 기자님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전에 그죠? 네, 여러분 만나러 가야죠. 오늘 월요일이었고요. 내일은 화요일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월요일당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어김없이 화요일이 오는지. 내일이 수요일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일은 화요일이다. 화요일이라는 거. 네, 화요일 오전 11시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